지역의 집에서는 또 다른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상철은 퇴직 후 이력서를 또 접수했는데요. 돌려받은 건 경력은 훌륭하나 회사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정중한 문구였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밤, 이상철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 키웠나? 김다정은 그 옆에서 가만히 손을 잡아주며 말했는데요. 당신이 키운 건 착한 아들들이고 지금 겪는 건 착한 애들이 어른이 되려고 애쓰는 과정이에요. 그 말이 말 같지도 않게 들리다가도 새벽이 되면 이상철은 아내의 말로 버티곤 했습니다. 조홍래와 김장수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작은 농담을 주고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어르신답게 그러나 아이처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들 다들 스스로 크는 중이더라고. 그래, 너무 서두르면 덜 익지. 조금 더 익혀야지. 한편 이수빈은 결혼정보회사에서 들었다는 조언을 곱씹었습니다. 예쁘고 어리다는 장점을 활용하라. 두 가지를 포기하라던 상담사의 말에 수빈은 나이와 집안을 포기하겠다고 답했었는데요.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포기라는 단어가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난 진짜 뭘 원하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은 뜻밖에도 유튜브 촬영 중 터져 나왔습니다. 성재와 찍은 코믹한 연인 콘셉트 영상이 조회수를 불리며 쏟아지는 댓글들 사이로 수빈은 한 줄을 오래 붙들었는데요. 예쁜데 머리도 좋네. 그 말은 칭찬이면서도 책임이었어요. 예쁨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수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단어를 잠시 접어두고 자신의 채널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은 내가 나를 더 좋아하게 된 다음으로 미룰래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지환과 박영라의 거리는 오르막길 같았는데요. 초면부터 반말을 일삼던 이지환의 투박함은 영라에게 불편이었고 영라의 조신하고 차분한 태도는 이지환에게 자기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에 대한 경계와 대응, 동선 조정, 연락체계 정비 같은 실무적인 일들을 함께 풀어가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새로 알게 됐어요. 영라는 투박해도 믿을 만하다는 감정을, 이지환은 섬세함도 힘이 된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저녁 영라의 작업실 앞에서 낯선 그림자 하나가 맴돌았고 이지환은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긴 지켜야 하는 공간이에요. 떠난 그림자의 뒤통수를 오래 바라보던 영라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는데요. 고마워요라는 한마디가 생각보다 오래 두 사람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고성희는 은호에게 인테리어 비용 3천만 원을 약속한 상태였는데요. 이 약속은 단순한 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고성희에게 은호는 내 취향을 사회적으로 번역해줄 사람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입지를 넓히는 데 필요한 도구였어요. 그래서인지 계약서를 둘러싼 세부 조항에 하나둘 그녀의 언어가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우리 쪽 기준을 우선으로 하죠. 브랜딩 표기는 고성희 재단 이름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은호는 이 조항들이 결국 자신의 이름을 가늘게 만든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 디자인은 제 이름이 걸려요? 이 조건이면 저는 제 걸 포기하는 셈인데요. 고성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세상은 이름을 알리려는 사람들로 붐비죠. 그런데 이름을 오래 남기는 건 힘이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은 디자이너들이더라고요. 이 말을 듣던 은호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는데요. 그 순간 자신의 옆에 버티는 사람이 없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기로 했고 그 강함의 첫 조치는 의외로 간단했어요. 계약서에 빨간 펜으로 자신의 조항을 적어 넣는 일이었습니다. 브랜딩 표기는 디자인 지은호가 메인입니다. 재단 표기는 서브로 삽입합니다. 저작권은 공동 소유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적어넣고 한 장 더 복사해 정순이에게 가져갔습니다. 엄마, 나 이거 지킬 거야? 박진석은 호탕하게 웃으면서도 상황을 읽는 눈이 빨랐습니다. 성재가 은호 곁을 빙빙 돌고 회사 사람들 사이로 조건 결혼 얘기가 흘렀던 것도 알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 박진석은 성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쉬운 길을 좋아하는지 어려운 길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물어봐라. 성재는 특유의 담담함으로 답했어요. 아버지, 저는 쉬운 길이 싫은 건 아닌데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놓고 쉬운 길을 고르는 건 제 성격에 안 맞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말에 처음으로 미소보다 긴 침묵을 올렸습니다. 그럼 네가 좋아하는 길을 가되 책임은 네가 져라. 그 말은 허락 같았고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성재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보와 결혼식장에서 사라진 그녀는 한동안 연락을 끊었는데요.
어느 날 지역에게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지역은 망설였지만 결국 나갔습니다. 그녀는 담백하게 사과했는데요. 조건 결혼은 저한테는 보험이었고 당신에겐 족쇄였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지역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도망친 덕분에 내가 뭘 붙들고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둘의 대화는 의외로 길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서는 순간 정보화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는데요. 당신이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이해해요? 근데 저는 편해 보이는 결혼이 진짜 편한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은 지역의 귀 뒤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카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 미안하다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성재의 목소리였어요. 은호야,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긴장한 공기가 골목까지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는데요. 도망칠까 들어갈까 아니면 그냥 듣고 있을까? 결국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중얼댔죠. 등신 또 숨을래? 이번엔 숨지 말자. 그렇게 결심했는데 발걸음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인간 마음이 늘 결심대로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다음 날 성재는 은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네가 누굴 좋아하는지 다 안다. 그래도 내 자리는 있게 해달라. 은호는 정면으로 답했는데요. 성재야,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나 아직 정리 안 됐어. 그리고 나 이제 나를 먼저 지킬 거야. 의외였던 건 성재가 섭섭해하지 않고 존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알겠어. 대신 약속 하나만 하자. 내가 힘든 날 나를 밀어내지는 말기. 그 약속은 그날로 효력이 발생했는데요. 밤늦게까지 계약 조항을 붙들고 씨름하던 은호가 지쳐서 의자에 기대자 성재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너 밥 먹었냐? 은호는 짧게 답했어요. 안 먹었는데요. 그리고 곧장 부엌에 가서 데운 죽을 한 그릇 들고 돌아오면서 혼잣말처럼 웃었습니다. 나도 참 이런 거에 약하더라고요. 이상철은 어느 날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먼저 가자. 김다정은 그 결심을 말리고 싶었지만 대신 같이 가주기로 했어요. 같이 가요? 혼자 가면 또 말이 세지니까. 지역을 만난 자리에서 이상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게 천천히 말했는데요. 나는 너한테 내 삶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강요했던 것 같다. 착하게 사는 게 답이라고, 가족을 위해 사는 게 옳다고. 근데 넌 내 삶을 선택하려고 했고 나는 그걸 겁냈다. 지역은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 자신이 없어서 도망친 거예요? 그 말에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더라. 그날 두 사람은 완벽히 화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마음에 닿는 작은 다리를 놓았고 그 다리를 건너는 첫 걸음을 동시에 떼었습니다. 한편 계약 문제로 강해지기로 결심한 은호는 고성희와 두 번째 미팅에서 자신의 빨간 펜 조항을 내밀었습니다. 고성희는 문장을 한 줄 한 줄 읽더니 잠시 눈썹을 치켜 올렸는데요. 생각보다 똑똑하네. 칭찬 같았지만 시험 같기도 했어요. 좋아. 그러면 우리도 한 조항 추가하자고요. 일정 지연 시 페널티. 은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산 추가 시 리워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조건을 주고받으며 기묘하지만 생산적인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호는 스스로 놀랐어요. 아, 내가 이런 협상도 하는구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거든요. 그 즈음 이지환과 박영란은 스토킹 이슈로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돌아오는 길 영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누군가 내 그림을 너무 사랑해서 생긴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랑이 누군가를 겁나게 만드는 방식이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맞아요. 누가 뭐래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거니까요.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고 걸었습니다. 가까스로 맞춰지는 보폭처럼 서로의 속도를 배우는 일이 생각보다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역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누굴 숨겨보거나 피해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먼저 사과했어요. 미리 말하지 않고 창고를 쓰고 창문을 고치고 상처받은 척했던 거 다 미안해. 은호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지역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버릴 수 없어요? 근데 그 편함이 다른 사람의 불편을 밟고 서는 거라면? 그건 편한 게 아니라 비겁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을 다시 고쳐보려고요. 그 고쳐보겠다는 삶에 저는 어디쯤 들어가 있죠? 내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기대도 강요도 아닌 문장의 은호는 멈칫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나 자신을 먼저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부터 지킬 거예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만큼은 둘 다 어른처럼 보였어요. 한편 집에서는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가 동네 시장에 다녀오다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는데요. 허겁지겁 뛰다 보니 김장수가 발을 헛디뎠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손수건을 덮고 따뜻한 물을 건네고 우스운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우스운 농담들 사이로 이상철의 웃음이 처음으로 크게 터졌어요. 우리 집 사람들 참 시끄럽지? 김다정이 바로 받았습니다. 시끄러운 게 사는 증거예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조금 안심했습니다. 삶은 이렇게 별일 아닌 일로도 금이 가고 금이 갔던 마음이 또 별일 아닌 일로 붙습니다. 며칠 뒤 박진석은 회사 행사에 은호의 카페 케이터링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명분은 지역 상권 상생이었는데요. 실은 아들의 선택을 슬쩍 지켜보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박진석은 은호에게 말을 걸었어요. 한 번쯤은 내가 우리 아들에게 줘도 되지 않겠나? 은호는 예의 바르게 웃으며 답했어요. 대표님, 지고 이기는 건 모르겠고요. 저는 제 일 잘해보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던 성재는 어쩐지 마음이 놓였는데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반드시 내 사람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를 잘 지키는 걸 응원한다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성재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지혁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너도 내 삶 잘 지켜. 오랜 친구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죠. 전화 너머로 지혁이 웃었습니다. 알았어? 너도? 이수빈은 채널을 키우면서 예쁘고 어리다는 말 대신 기획 잘한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돈 많은 남자 만나고 싶다고 말하던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수빈은 스스로에게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돈 많은 남자 대신 돈 잘 버는 나랑 살지 뭐. 그런 농담 사이로도 수빈은 여전히 사랑을 꿈꿨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내 가치를 깎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를 지켜 만나는 것이라는 걸 배우고 있었어요. 이제 이야기의 다음 고비가 다가옵니다. 고성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세상은 늘 자신에게 욕심이 지나치다고 말해왔고 그래서 더 지나치게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은호가 빨간 펜으로 조목조목 밀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나? 그때 자신은 사랑을 믿었고 사랑이 자주 배신해도 계속 사랑하고 싶어 했었죠. 지금은 권력을 믿는데요. 권력은 배신하지 않지만 대신 안아주지도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위험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디자이너 이름을 메인으로 올려보자. 박진석에게 그 얘기를 꺼내자 그는 눈을 찡긋하며 말했어요. 당신이 이름을 나눠주다니 신문의 날일이네. 고성희는 싱긋 웃었습니다. 이름을 나눠줘서 내 이름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지혁은 정보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도망이 내 선택을 만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그럼 잘 살아요, 우리 둘 다. 이 간단함이 좋았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깔끔한 마침표도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는 은호에게 더 이상 카페 창고를 숙소로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공간부터 스스로 마련하고 올게. 실제로 지혁은 작은 쉐어하우스를 알아보고 낮엔 현장을 뛰고 밤엔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신혼부부의 인테리어를 도우면서 느꼈던 현실과 이상의 균열을 이번에는 꿰매듯 맞추려 애썼습니다. 값싼 자재 대신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성을, 보여주기용 가구 대신 생활의 흔적이 잘 배어날 수 있는 배치를 택했어요.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설계를 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평평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카페 앞에 작은 줄이 생겼습니다. 은호가 직접 구상한 새 메뉴 출시 행사였는데요. 간판 아래 디자인 지은 오라는 작은 글자가 반짝거렸습니다. 성재는 멀찍이 서서 그 글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고 지혁은 가까이 서서 그 글자를 보고 숨을 들이켰어요. 두 남자의 마음은 달랐지만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둘 다 그 이름이 잘 보이길 바랐다는 점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지혁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축하해.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는데요. 고마워요.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덧붙였습니다. 나 요즘 나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괜찮아.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 말이 좋더라고요. 지혁은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요즘 제일 자주 하는 말을 할게. 숨지 말자. 그날 밤 성재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결국 선택과 책임이네. 그러고는 바로 실천을 했어요. 자신의 회사에서 운영하던 청년 디자이너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진석이 물었죠. 그게 돈이 되나? 성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명분이죠. 요즘 시장은 명분을 사는 시대예요. 박진석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을 좀 하네. 그 웃음 뒤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한 뼘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 영라의 전시 오프닝이 잡힙니다. 이지화는 그날만큼은 수트를 입고 서서 필요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안내하고 시간을 조율하고 가끔은 눈치를 주는 일을 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영라가 그림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녀는 깨달을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는 방식이 꼭 요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혁은 그 전시장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카페로 돌아와 도면을 펼칠 겁니다. 은호는 마지막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선명히 박힌 걸 확인하고 정순이에게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엄마, 나 해냈어. 정순이는 즉시 답장하겠죠? 그럼 우리 딸이잖아.